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6강 중국 경제 당면 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배포한 강의 노트와 함께 수강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주요 관련 단어들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같이 숙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진위 계수입니다. 진위 계수의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불평등의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학자 지니가 이제 정의를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농 문제입니다. 삼농은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로서 중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서 사화동보를 얘기했는데, 사화동보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신창타이의 내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신창타이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개 현대화, 보통은 이제 공업, 농업, 국방, 과학, 기술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2012년도에 새로운 4개 현대화, 신4개 현대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인 삼농 문제, 실업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와 모두 연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4개 현대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산업화와 정보기술 응용의 문제, 그리고 도시화와 농업의 현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판단되고 있는 것이 실업 문제인데요. 왜 실업 문제가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 실업 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경제 성장률의 주요한 지표로서 실업 문제가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한 바와 같이 파바오빠라 그래가지고선 8%의 경제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 바오치 7%의 경제 성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바오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오류는 6%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경제 성장률 달성치에 대한 기본 어떤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실업 문제입니다. 나라마다 그 특징이 좀 다르긴 한데, 중국에서는 실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업 문제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태 환경과 관련된 환경 보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3호 기획 기간 중에 환경 오염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선 중점 사업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모두 3개 파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용은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 불균형의 문제.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느냐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강의한 바와 같이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선불원과 균불원에 의해서 선불원을 채택을 했다 그랬죠. 1979년도에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 개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개혁 개방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개혁 개방을 한 지역이 동부 연안지방,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향후에 동부 연안지방의 경제 성장의 어떤 결과를 내륙으로 이동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균불원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이 개혁 개방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개혁 개방이 갖고 있는 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농 문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 중국이 1949년서부터 지금까지 경제를 운영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의 어떤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농촌과 농민, 그리고 농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업의 문제를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환경 오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 경제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혁 개방은 결과적으로 균불원이 아닌 선불원에 의해 가지고선 시작이 됐습니다. 선불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부 연안지방을 먼저 개혁 개방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한 개혁의 어떤 성과, 그리고 결과를 점차 내륙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불균형은 뭐 이걸 순서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 한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부지방, 동부연안지방이 먼저 발달을 했고 내륙지방이 나중에 발달하는 선분원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역 개발 정책을 얘기할 건데, 그것은 결국은 내륙지방의 경제의 어떤 성과를 보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내륙지방 개발을 통해서 균불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우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행하면서 약 40년이 넘었죠. 1979년서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국가의 GDP는 급증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획에서 기획기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2002년도까지 1조 3249억 달러의 국가 GDP를 달성을 했는데 2011년도에 들어서는 11배가 증가한 11조 3,900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어떤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얻은 별명이 어떤 제조업의 성과로 인해 가지고선 세계 공장 혹은 G2라는 얘기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도 2016년에 들어서는 거의 만불에 가까운 8,261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뭐 중등 국가 수준에 올랐다. 그래서 이제 3단계 경제 발전에서 원바오, 샤오캉, 따통이라고 그랬는데, 원바오 단계는 이제 끝나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겠다, 의식주의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정책이 시진핑 정부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는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그럼 과연 문제는 없었느냐?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진위 계수가 바로 그거를 증명하는데요. 진위 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0에 가까우면은 아주 소득이 이제 공평하게 나눠지는 공평한 사회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1에 가깝게 되면은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0.6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죠. 자본주의 국가가 일반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전제로 해가지고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격차가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진위계수에서 1에 가까운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진위계수는 0.3 정도 되면은 뭐 적당하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0.3 이상이 되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0.4가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0.5나 6이 되는 경우에는 1년에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홍콩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폭동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송환법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제 불평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홍콩 경제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소득의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데, 0에 가까우면 아주 평등한 뭐 분배가 잘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에 가까우면 분배가 굉장히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진위계수는 0.25입니다. 굉장히 평등한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나누고 평등하게 갖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40년 내 어떤 시간 동안에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비록 소득이 불평등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것을 방지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의료보험제로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배려와 정책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낮추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체제 시스템을 도입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따르고는 있지만 2016년도에 가서는 진위계수가 0.4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기준점을 0.3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2016년부터는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회과학원이라는, 물론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느냐라는 문제에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어떤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가진 자는 어디에 있겠느냐? 바로 동부 연안지방, 대도시, 그리고 공업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고, 농촌과 내륙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계층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개혁개방의 수혜를 많이 보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차별, 그리고 불공정한 분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불균형의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니계수고, 2016년도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불균형입니다.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가 일반적으로 안 좋았을 때는 국가가 나서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이 나서고 민영기업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를 국진민퇴라고 그랬죠. 2008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10년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이 불가피하고 뭐 이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외부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고도 성장을 할 수 없고, 중국 경제의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일상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常態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뉴 노멀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어떤 불균형을 우리가 지표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유기업은 핵심 산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산업이라든지 전기, 통신, 막대한 이윤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경쟁이 없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일반적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의 특징은 방대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규모가 큰데 효율성은 굉장히 낮다. 그럼 그러한 증거는 어떻겠느냐? 2016년 말에 어떤 지표를 보게 되면은 전체 중국의 국유기업 수가 약 13만 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기업 수를 비교하게 되면은 1.2%에 불과한 국유기업이 GDP 전체에서는 67%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의 국유기업이 전체 경제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어떤 비대칭적이고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뭐 우리가 균형이라 그러면 50대 50 정도.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영기업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입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입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은 굉장히 민영, 그리고 민간 위주로 돌아간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반의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유기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사와 같은 것들, 뭐 도로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시중은행 중에서 뭐 6대 은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4대 은행이라고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규모의 은행들은 모두 국유기업이고, 그리고 석유, 전기, 통신 모두 국유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경쟁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2개 혹은 3개로서 경쟁의 모습의 어떤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두 국유기업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진민퇴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죠. 국유기업이 앞서 나가고 민간기업이 상당히 쇠락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진민퇴에 대한 개념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 뭐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모두 3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경제의 발전 혹은 쇠락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출, 투자, 소비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끄는 세 가지 삼두마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보통 수출, 투자, 소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에 직면했어요. 2008년도에 미국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과 투자가 모두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비의 문제입니다. 내수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 소비의 문제가 활성화되면은 투자와 수출 비중을 만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올해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선 격리가 되고 도시가 봉쇄가 되고 통제가 되다 보니까, 이동 같은 것이 통제가 되다 보니까 소비도 상당히 주춤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마찬가지죠. 수출, 투자, 모든 근로자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없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수출을 견인하거나 외국에서도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투자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동이라든지 봉쇄, 어떤 통제에 의해서 소비도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2020년대 맞이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출 투자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에 더해가지고선 소비까지도 안 좋다. 이 영향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크다. 그래서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8%는 기본적으로 달성한다라고 그래서 빠오빠라는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8%에서 7%, 그리고 지금은 6%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를 꼭 지켜야 된다, 경제 성장률 6%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바오류라고 그러는데, 이 바오류가 조만간 깨질 겁니다. 일간의 사람들은 4% 성장 정도를 유지할 것이고 5%를 쟁취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 현상이 만연이 되게 되면은 아마 중국 경제가 5%의 경제 성장률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선 1, 4분기 1월달, 2월달, 3월달 3개월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개혁 개방 이후에 최초로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 그리고 대량의 수출이라든지 투자의 유치, 그리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선 소비의 증가 같은 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신常态, 뉴노멀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뉴노멀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고 지나갔으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2019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어떤 성장세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결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큰데,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수업 시간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2019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 2020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대유행으로 상당한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와 수출업계 분위기가 위축된 데다가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소비와 투자 심리가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제가 2020년대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투자의 위축, 소비의 위축, 그리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상당히 큰 장애 요인들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는 삼농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첫 번째 파일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